Bonjour tout le monde. 안녕하세요. 톡톡 실전회화의 지니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시간 어디로 가볼 거냐면요. 식료품점으로 가서 물건을 한번 사볼 거예요. 오늘의 주제 식료품점에서 알레피스리입니다. 에피스리라고 하면은 이따 뒤에도 나오겠지만 식료품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식료품점에서 나누는 대화 한번 듣고 올게요. Madame, vous désirez? 1 litre de lait, s'il vous plaît. Ça coûte combien? Ça coûte 1,80 €. Et avec ceci? Je voudrais aussi 4 tranches de jambon fumé et 100 grammes de champignons. Tenez, Ça fait combien? ça fait 6,30 €. Vous payez comment? Par carte, s'il vous plaît. 잘 듣고 오셨나요? 오늘 배울 내용들은 이렇게 4가지 준비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식료품점에서 볼 수 있는 단어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량 말하기 방법을 한번 배워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격 말하는 걸 배워볼 텐데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산하다, 지불하다 라는 표현 배워서 지불 수단까지 동원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식료품점에서 볼 수 있는 어휘들 한번 다뤄봅시다. 먼저 식료품점, 아까 주제 얘기할 때도 나왔었죠. 뭐라고 했었나요? l'épicerie, l'épicerie, l'épicerie. 레피스리라고 하면 식료품점이라는 단어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런 식료품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슈퍼에서, 대형 마트에서 모든 걸 다 사지만 프랑스나 이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식료품점이라고 해서 뭐 고기, 치즈, 과일, 야채 등등 모든 것을 파는 그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식료품점에서 뭘 볼 수 있냐? 우유를 볼 수 있어요. 우유는 르레, 르레, 르레. 레라고 하면 우유라는 단어인데 이 우유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봐볼게요. 우유가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슈퍼에 가셔가지고 3가지 종류, 3가지 색깔의 우유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겉에 포장되어 있는 것이. 자, 먼저 레 엉치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방이 이제 분해되지 않은 지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고지방의 우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레 드미 에크레메 라고 하는 건 에크레메라는 뜻이 탈지가 된 이란 뜻입니다. 탈지가 된 게 지방이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드미 에크레메여서 반만 탈지된, 그래서 약간 지방이 적은 저지방이라는 뜻이고요. 다음 마지막 레 에크레메 같은 경우는 완전 탈지가 돼서 지방이 거의 없는 무지방에 가까운 우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서 프랑스 가셔서 내가 좋아하는 우유 구매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햄을 가져왔어요. 햄은 le jambon, le jambon, le jambon. 이 jambon이라고 하는 거는 햄이 어떤 햄이냐? 보통 우리 샌드위치에다가 넣어 먹는 그런 슬라이스 햄 있죠. 그런 종류들을 jambon이라고 부릅니다. 자, jambon 중에서도 훈제햄이라고 쓰여 있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훈제가 된 햄. Le jambon fumé, le jambon fumé. 자, fumé라고 하는 거는 훈제가 된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훈제햄, 바로 le jambon fumé라고 부른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장 볼 때 편하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야채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야채 중에 버섯, 제가 버섯을 굉장히 좋아해서 가져와 봤어요. 버섯은 le champignon, le champignon, le champignon. 자, 보시면은 챔피언이랑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단어가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치만 여기는 이렇게 n이 들어가 있어서 뇽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샤피뇽이라고 읽어주시면 버섯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식료품들 알아봤고요. 수량을 말하는 걸 배워볼 거예요. 자, 수량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는 우리 다 말할 수 있지만 오늘 그 중에서 뭘 배워볼 거냐면 단위를 붙여서 어떤 수량의 명사라는 것으로 단위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는 걸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가져온 단위. 리터입니다. 아까 우유라는 단어 봤었죠. 우유는 이제 리터로 표기가 돼서 리터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리터는 리터, 리터, 리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리터 발음과 유사하니까 생소하진 않을 것 같아요. 리터라고 하면 리터입니다. 자, 이 리터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디테일하게 수량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몇 리터의 명사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수량을 적어 주시고 리터라고 한 다음에 뒤에 명사가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드라는 전치사로 연결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몇 리터의 드 명사라고 하면은 몇 리터의 명사라는 뜻으로 이제 1리터의 우유라는 말을 만들고 싶다면 숫자 1, 리터의 드 우유 이런 식으로 이 순서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바로 1리터의 우유라는 표현 만들어 볼게요. 1리터의 우유, un litre de lait, un litre de lait. 자, 1리터니까 1리터겠죠. 1리터인데 뭐 1리터냐면 우유 1리터여서 de lait 이렇게 뒤에 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위와 명사를 연결해주는 아이가 바로 드라는 전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단위 써주고 드, 그 다음 명사 요 순서로 온다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2리터의 우유, 이건 어떻게 만들까요? 2 litres de lait. 2 litres de lait. 아까랑 다른 게 하나 있죠. 바로 2리터라고 돼버리면 2리터부터는 복수로 써야 하기 때문에 뒤에 리터 뒤에 s까지 붙여서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드가 중간에 연결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식료품점에 가서 문장을 만들어서 한번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1리터 주세요. 자, 주세요라는 표현 우리 기초회화 때도 여러 번 봤었죠. 잘 생각하면서 말해 볼게요. Je voudrais un litre de lait, s'il vous plaît. 한 번 더. Je voudrais un litre de lait, s'il vous plaît. Je voudrais, 나는 원합니다. 뭔가 주문하고 요구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었어요. 뭘 원해요? Un litre de lait, 1리터의 우유를 원합니다. 그리고 뒤에 s'il vous plaît 라고 나와 있는 거는 부탁합니다. 영어의 please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약간 만능 단어였었죠. 이렇게 je voudrais, s'il vous plaît 두 가지 표현을 모두 한 문장에서 사용한다면 정말 공손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굳이 두 개를 다 사용할 필요 없고 그냥 je voudrais 라는 표현만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주어 동사 다 없이 un litre de lait, s'il vous plaît 이렇게 s'il vous plaît만 붙여서 말할 수도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단위 한번 다뤄볼게요. 장, 슬라이스라는 단어 가져와 봤어요. 아까 햄이라는 단어 배웠었죠. 햄은 이렇게 슬라이스로 구매하기 때문에 장, 슬라이스라는 단어 아셔야 합니다. 장, 슬라이스, tranche, tranche, tranche. 이 통슈라는 거는 슬라이스라는 단위여서 우리가 햄뿐만 아니라 훈제 연어라든지 아니면 슬라이스 치즈 같은 거를 셀 때도 이 단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통슈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구조도 똑같겠죠? 몇 장의 명사라고 한다면 수량을 써주고 tonche 그 다음 드라는 전치사로 연결해주고 뒤에 명사 위치시켜주면 됩니다. 아까 봤던 리터의 구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 장의 훈제햄이라고 한다면 뭐라 그럴까요? Une tranche de jambon fumé. Une tranche de jambon fumé. 자, 아까랑 하나 다르죠. 아까 리터 같은 경우에는 리터, 리터가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지만 tonche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한 장이라고 할 때는
une tranche라고 해줘야 합니다. 한 장의 de jambon fumé, 한 장의 훈제햄, 여기도 de로 연결해 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4장의 훈제햄 한번 가볼게요. 뭐라고 하죠? 4 tranches de jambon fumé. 4 tranches de jambon fumé. 4 tranches, 4장, 뭐가 4장이냐? de jambon fumé, 훈제햄이 4장입니다. 4장의 훈제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단위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야채, 버섯 구매했었죠. 버섯은 어떤 단위로 세줄 수 있냐면 바로 그램으로 셀 수 있어요. 버섯을 하나, 두 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램은 그람, 그람, 그람. 자, 그램이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발음만 유의해서 그람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구조는 똑같겠네요. 몇 그램의 명사라고 한다면 숫자 써주시고 그람 위치시킨 다음에 드로 명사랑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100g의 버섯이라는 표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100g de champignon. 100g de champignon. 100g, 100g, 뭐가 100g이냐? de champignon, 버섯이 100g인 거죠. 100g의 버섯이라는 단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까랑 뭔가 하나 다르다는 거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까 2리터 우유 4장의 훈제햄이라고 했을 때 우유랑 훈제햄에 S가 안 붙어 있었어요. 단수로 쓰였거든요. 그런데 요 100g의 버섯 같은 경우는 샴피뇽 뒤에 S가 붙은 복수의 형태로 쓰였죠. 자, 뭔가 오타가 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타가 아니라 아까 봤던 우유나 슬라이스 햄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이렇게 수량을 셀 수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유를 셀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는 복수가 되더라도 뒤에 나오는 명사가 그냥 단수의 형태로 씁니다. 그치만 버섯 같은 경우에는 100g이라고 해도 그게 우리가 하나, 둘 이렇게 숫자로 명확하게 셀 수 있고 100g이라는 게 버섯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이라는 거를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뒤에 S를 붙여서 써줄 수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문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훈제햄 4장과 버섯 100g 주세요. 주문해 봅시다. 뭐라 그럴까요? Je voudrais 4 tranches de jambon fumé et 100 g de champignons, s'il vous plaît. 한 번 더. Je voudrais 4 tranches de jambon fumé et 100 g de champignons, s'il vous plaît. Je voudrais, 나는 원합니다. 4 tranches de jambon fumé, 4장의 훈제햄을요. et 그리고 100 g de champignons, 100g의 버섯을요. s'il vous plaît, 부탁합니다. 여기도 완벽한 문장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très bien. 자, 이번에는 가격 말하기 한번 배워볼게요. 가격 말하는 거는 우리 기초 때도 많이 봤었죠. 오늘은 2가지 상황을 나눠서 좀 더 뉘앙스를 넣어서 말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상황은 뭐냐? 단품의 가격을 물어볼 때입니다. 자, 단품의 가격을 물어볼 때는 어떻게 가격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Ça coûte combien? Ça coûte combien? 바로 coûte 동사를 사용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coûte 동사는 값이 얼마이다. 값이 얼마가 나가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격을 물을 때는 ça coûte combien? 이렇게 물어봐 줄 수 있고 대답할 때도 마찬가지로 ça coûte euro. ça coûte euro. 똑같이 coûte 동사 사용해서 대답해 주시면 돼요. coûte 동사를 사용해서 단품의 가격을 묻고 답한다.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단품이 아니라 2개 이상의 가격을 물어볼 땐 어떻게 물어볼까요? Ça fait combien? Ça fait combien? 자, 어떤 동사 쓰였죠? 바로 faire 동사를 사용해서 말하면 돼요.
여기서 faire 동사는 아까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얼마이다. 가격을 말하는 뜻을 가지게 되는데 앞에 나온 것과 차이는 아까는 그냥 하나의 가격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던 거라면 ça fait combien 같은 경우는 두 개 이상의 이 전체 총해서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뉘앙스가 좀 더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대답할 때 마찬가지로 faire 동사 사용해서 ça fait euro, ça fait euro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단품일 때는 구태 동사 그리고 두 개 이상일 때는 faire 동사 사용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계산하다, 지불하다 요 동사 한번 배워볼게요. 두 가지 가져와 봤는데 먼저 payer, payer, payer. 자, payer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pay라는 영단어가 살짝 보이죠. 그래서 지불하다, 계산하다 이 단어인 게 살짝 감이 오실 거예요. payer 가장 기본적인 동사입니다. 자, 그 옆에 나와 있는 동사 régler, régler, régler. 자, 이 régler라고 하는 거는 앞에 봤던 payer와 같은 의미예요. 그렇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 payer의 약간 고급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고급진 어휘 régler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이 의미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말로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은 payer니까 오늘은 payer 위주로 해볼 거예요. 자, 문장으로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떻게 계산하시겠어요? 라고 점원이 물어볼 수 있겠죠. 뭐라고 물어볼까요? Vous payez comment? Vous payez comment? 혹은 좀 더 고급진 어휘를 사용한다면 Vous réglez comment? Vous réglez comment?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물어보게 될 겁니다. 자, comment 하면 어떻게 란 뜻이죠. 그래서 Vous payez comment? Vous réglez comment? 어떻게 계산하시겠어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손님이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뭐뭐로 계산할게요 라고 대답할 텐데 보통 계산할게요 라고 할 때 카드로, 현금으로 이런 수단이랑 같이 얘기하죠. 그 수단을 한번 붙여서 얘기하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결제 수단입니다. 뭐죠? 카드예요. 카드 많이 사용하시죠? 카드는 la carte, la carte, la carte. 자, 이 carte라는 단어에는 어떤 단어가 뒤에 좀 내포가 되어 있냐면 carte bleue, carte bleu라고 하면은 신용카드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혹은 carte bancaire, banquaire는 은행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행카드라는 것이 약간 체크카드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단어를 뒤에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굳이 얘기할 때 이렇게 carte bleue, carte bancaire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carte라고만 해도 그게 카드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모두가 알기 때문에 뒤에 얘네들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카드로 이렇게 수단으로 한번 말해 볼게요. 카드로 par carte, par carte. 바로 par라는 전치사랑 같이 써줘서 par carte라고 하면은 카드로 라는 의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par라는 아이가 수단을 의미하는 아이로 여기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문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 vous payez comment? 어떻게 결제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대답하겠네요. 저는 카드로 계산할게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je paye par carte. 한 번 더 je paye par carte. 혹은 Je paie par carte. Je paie par carte. 자, 얘네는 비슷하게 생겼으면서도 다르게 생겼어요. 이 두 가지 동사가 다른 동사가 아니라 다 paye의 동사의 동사 변화입니다. 자, paye의 동사는 특별하게 동사 변화가 두 가지로 가능한 아이이기 때문에 요 paye 혹은 paie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자, 기억해 주세요. 자, 카드로 계산할게요. 이렇게 문장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간단하게 말하는 거 좋아하죠. 간단하게 카드로 할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Par carte, s'il vous plaît. Par carte, s'il vous plaît. 주어 동사 다 떼버리고 par carte 그 뒤에 s'il vous plaît만 붙여주셔도 충분한 문장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Très bien. 자, 이번엔 두 번째 수단 한번 가볼게요. 자, 현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종이에다가 막 뭘 열심히 적고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수표입니다. 수표는 le chèque. Le chèque. Le chèque. chèque 하면은 수표라는 단어인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수표라는 거를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죠. 정말 이제 큰 금액을 결제할 때만 사용을 많이 하는 건데, 그런데 프랑스는 그렇지 않아요. 프랑스의 수표는 우리나라의 백지 수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표 한 장 한 장 가격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딱 그때 내 수표에다가 내가 지불할 금액을 적어서 내면 그게 바로 현금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적은 금액을 내든 큰 금액을 내든 그냥 흔하게 많이 쓰이는 결제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표로 라는 표현은 어떻게 만들까요? Par chèque. Par chèque. Par chèque. 아까 par carte와 마찬가지로 par라는 전치사랑 연결해서 par chèque라고 하면 수표로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표로 할게요. 대답해 봅시다. 뭐라고 할까요? Par chèque, s'il vous plaît. 한 번 더. Par chèque, s'il vous plaît. 정말 간단히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제 수단 남아 있겠네요. 딱 보니까 현금 있죠. 현금으로 할게요 라고 대답해 볼 텐데, 현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말할 수 있어요. 현금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le liquide. le liquide. le liquide. 자, 이 liquide라는 단어를 보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냐면 우리 liquide, 액체라는 영단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자, 액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맞습니다. 자, 현금이라는 게 뭐냐면 유동성이 가장 큰 게 바로 화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liquide라는 단어가 현금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liquide 혹은 두 번째 단어 l'espè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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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가지 단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현금으로라는 표현은 어떻게 만들까요? 아까랑 살짝 달라요. 아까는 par라는 전치사를 썼다면 이번에는 en이랑 붙여볼 거예요. 현금으로 en liquide. en liquide. 혹은 en espèce. en espèce. 자, 현금이라는 단어 두 가지 배웠으니까 현금으로라는 표현도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대답해 볼게요. 현금으로 할게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En liquide, s'il vous plaît. En liquide, s'il vous plaît. 혹은 en espèce, s'il vous plaît. En espèce, s'il vous plaît.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 배웠는데요. 잘 생각하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Madame, vous désirez? 1 litre de lait, s'il vous plaît. Ça coûte combien? Ça coûte 1,80 €. Et avec ceci? Je voudrais aussi 4 tranches de jambon fumé et 100 grammes de champignons. Tenez, Ça fait combien? ça fait 6,30 €. Vous payez comment? Par carte, s'il vous plaît. 식료품점에서 나눴던 대화, 이번엔 저랑 같이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식료품점에 들어가서 점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Madame, vous désirez? Madame, 부인이란 뜻이죠. 부인, vous désirez? 당신은 원하십니까?
désirer 하면은 원하다, 뭐 바라다 이런 뜻인데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신이가 un litre de lait s'il vous plaît. un litre de lait. 아까 단위 배웠던 거죠. 1리터의 우유 s'il vous plaît. 주세요. ça coûte combien? 얼마예요? 자, 이번에 ça coûte combien?이라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우유 하나의 가격을 물어보기 때문이겠죠. ça coûte 1,80€. 자, 얼마래요? 1유로 80입니다. 대답할 때도 마찬가지로 ça coûte라는 표현 사용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Et avec ceci. 자, 오늘 배우지 않았던 표현이 하나 나왔네요. Et avec ceci라고 하는 표현은 또 다른 것은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또 다른 것은요? 라고 물어보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뭐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것 외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묻는 표현이죠. 그리고 avec ceci, ceci라는 거는 이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그리고 이것과 함께 라고 한다면 이거 말고 또 뭐 필요하냐?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et avec ceci랑 같은 의미의 표현이 또 있습니다. ce sera tout 라는 표현이 있는데 ce sera, sera는 être 동사의 미래형이죠. 그리고 tout는 전체, 전부라는 뜻이어서 이것이 전부일까요? 이거 전부 맞나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필요한가요? 라는 뜻으로 ce sera tout et avec ceci 이 두 가지 표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Je voudrais aussi 4 tranches de jambon fumé et 100 grammes de champignons. 자, 여기서 또 요구를 하네요. Je voudrais, 나는 원합니다. aussi, 또한 4 tranches de jambon fumé, 훈제햄 4장이랑 et 그리고 100 grammes de champignons, 버섯 100g을 원합니다. tenez. 자, 뜨네라고 하면서 뭔가 물건을 건네줬어요. 자, 뜨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요, 자 받으세요. 뭔가 물건 같은 걸 건네주면서 받으라고 할 때 자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뜨네입니다. 자, 이 뜨네라는 표현 어떤 동사에서 온 거냐면 뜨니흐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뜨니흐는 쥐다, 잡다라는 뜻으로 쥐세요, 잡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우를 호칭하는 사람 할 때는 잡으세요, 자 여기요 라고 하겠지만 친구한테는 자 여기 라고 얘기하겠죠. 두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친구한테 할 때는 지앙, 지앙. 그 다음 우를 쓰는 상대한테는 뜨네, 뜨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말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Ça fait combien? 자, 이제 햄도 사고 버섯도 샀으니까 ça fait combien? 다 해서 얼마예요? faire 동사 사용해서 물어봅니다. Ça fait 6,30€. 얼마래요? 6유로 30입니다. 대답할 때도 마찬가지로 faire 동사 사용해서 대답해주고 있어요. Vous payez comment? payer, 결제하다, 지불하다죠. 당신은 어떻게 지불하겠습니까? Par carte, s'il vous plaît. Par carte. 카드로 라는 뜻이죠. 카드로 s'il vous plaît 부탁합니다. 카드로 할게요. 이런 뜻입니다. Madame, vous désirez? 1 litre de lait, s'il vous plaît. Ça coûte combien? Ça coûte 1,80€. Et avec ceci? Je voudrais aussi 4 tranches de jambon fumé et 100 grammes de champignons. Tenez, Ça fait combien? ça fait 6,30€. Vous payez comment? Par carte, s'il vous plaît.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표현들, 어휘들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유 1리터. 오늘 단위 붙여서 수량 얘기하는 거 배웠죠. 우유 1리터는요. un litre de lait. 한 번 더. un litre de lait. 바로 드로 단위랑 명사랑 연결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햄 한 장이라는 단어는요. une tranche de jambon. 한 번 더, une tranche de jambon. 그 다음, 결제하다, 지불하다 라는 단어 오늘 두 가지 배웠죠. 먼저 첫 번째,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는 payer. 그 다음, 이것보다 조금 고급 어휘는요. régler 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 배웠어요. 그 다음, 이제 지불 수단에 대해서도 배웠죠. 카드로, 수표로, 현금으로 이런 것들 배웠는데 먼저 카드로 뭐라고 했었나요?
par carte. 한 번 더. par carte. 그 다음 수표로 라는 표현은요. par chèque. par chèque. 이렇게 par라는 전치사 사용해서 단위를 연결해 준다고 했어요. 수단을 연결해 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 현금으로 라고 한다면요. en liquide. en liquide. 혹은 en espèce. en espèce. 현금을 뜻하는 단어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현금으로라고 할 때는 en이라는 아이를 쓴다고 했습니다.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수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차오!